그 오늘 아침에 뉴스가 사실 쏟아졌습니다. 무슨 그 개혁신당 얘기인데요. 예. 이준석 대표와 그다음에 공동 대표로 있었던 이낙연 대표. 근데 오늘 각각 기자회견 했거든요. 이낙연 대표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했는데 결국 결별 선언을 하고 이낙연 이제 전 대표가 됐죠. 전 대표는 새로운 미래를 독단적으로 하겠다. 단독으로.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당이 그대로 살아 있었는가 보죠.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합당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요. 그 상태에서 새로운 미래라고 그 당에 무슨 신고까지 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. 새로운 미래라는 당으로. 결혼식은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아마. 예. 근데 이런 장면 11일만이거든요 사실은. 네. 그 의원님 보실 때 어떠세요? 저희들이 뭐 정치 평론가는 아니지만 그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 그래도 이제 비전이나 정책, 뭐 이념 이런 거가 어느 정도 같은 방향을 바로 보면서 하는 건데 정체성도 다르고 이념적 성향도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같이 한다 해서 상당히 의아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급하니까 당 세를 부리려고 좀 안 따지고 묻지마 그냥 합당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이제 저는 총선 끝난 이후에 당이 분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제 예측이 틀렸습니다. 저는 정말 너무 빨리 헤어지니까 그러니까요. 참 너무 빨리 그냥 분화를 했어요. 참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왜 이런 제3당이 원론적으로는 제3당이 좀 잘 돼서 양당이 치열하게 이제 90% 이상을 국회 의석을 점유하고 치열하게 이것도 뭐 양당이 좀 크게 대화 타입이라는 국회 원리가 작동되는 그런 국회가 아니다 보니까 제3당이 일정 정도 역할을 하면 양념 역할을 하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는 좀 했는데 뭐 전혀 그럴 가능성이 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.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볼 부분이 김종민, 이낙연 두 분은 나와 새로운 미래라는 당을 이제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조홍천, 이원욱 그다음에 그 박경숙인가요? 그분 제가 성함을 한 분 가신 분 또 있잖아요. 비례 원석 전 의원.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다가 그 부동산 문제 때문에 비례정당에 들어오셨던 양정숙 죄송합니다. 제가 성함을 양정숙 의원. 그분은 또 남아 있어요 거기. 그 세 분은 왜 거기?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또 혹시 나와서 이낙연 전 대표가 있는 새로운 미래로 가려고 하나 아니면 개혁신당에 계속 있으려고 하나? 그때 원칙 우리 당에서 탈당했던 분들이 구성한 게 이제 원칙과 상식 모임이었었는데 사실은 뭐 이번 합당 과정에서 같이 하시더만 또 분화되면서는 또 원칙과 상식 팀도 남아 찢어졌네요. 네, 그렇죠. 김종민 의원만 오고 나머지는 거기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. 그렇게 계속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, 그냥 그 자리로. 아마 또 뭐 우리 당의 이제 공천 과정에서 뭐 또 어쩔 수 없이 가는 분들이 섞으려고 그 이렇게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근데 그런 분들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두 군데잖아요. 그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갈 거냐, 이준석 대표가 하는 개혁신당으로 갈 거냐. 정치를 이제 이번 총선에 참여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총선에 어느 당을 예표로 쓰는 게 도움이 될까를 당선이 될까 판단하겠고 좀 길게 보는 사람은 뭐 새로운 신당이 미래를 보고 할 수도 있겠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하위 20% 평가를 받아서 공천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길게 보면 또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도 기회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. 굳이 뭐 당을 그렇게 자주 옮기를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지도 않으시고 또 2년 뒤면 뭐 이렇게 시도지사, 시장군수구청장도 있잖아요. 물론 국회의원 했던 분이 뭐 기초의원을 가거나 강력의회의원은 안 가겠지만 단체장은 단체장은 뭐 국회의원 몇 선 하신 분들도 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고요. 시장군수구청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? 그래서 뭐 국회직이 아니더라도 또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하니까 뭐 당을 탈당하면서까지 그렇게 옮겨가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안 듭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어제 이제 당에서 공식적으로 누가 20% 포함되는지 아무도 발표를 안 했지만 두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. 한 사람은 김영주 본인이 얘기를 했고 또 한 사람이 박용진 이 두 분인데 대하는 태도는 물론 뭐 불만을 다 표시는 했지만 박용진 의원은 그래도 당에 남아서 재심 신청하고 그게 안 받아들이더라도 경선을 끝까지 하겠다. 그렇게 불이익을 감수하고도. 근데 김영주 의원은 이제 탈당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모습 예를 들면 이제 보시면서 이게 본인이 하위 20% 포함됐다는 이유가 그게 사천이고 그게 불공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?
데이터를 뭐 공개를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지만 네. 데이터를 공개 안 하는 걸로 네.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주관적 판단하고 그 평가를 냈던 뭐 평가 심사위원들의 객관적 평가는 조금 다를 수 있죠. 오차가 생길 수는 있죠. 예. 제가 작년 봄인가 예. 그 어디 의원들 모임에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이번에 출마를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서 예. 나는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뭐 그래도 국회 부의장하고 아직도 젊으시니까 더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이야기 들리기 참 달리 보이셨던 네. 적이 있는데 예. 이제 본인이 그 마음을 바꿨던 것 같아요. 다시 5번째 5선 도전을 하는 걸로 바뀌니까 그 이제 영등포 구청장 했던 최현일 후보라고 있거든요. 최현일 후보, 예. 이 후보하고 아마 많이 불편했다는 이야기가 들 가끔 뭐 여의도 예. 생각이 많이 들리더라고요. 그랬군요. 그랬는데 하여튼 경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랬는데 이제 하이 아마 그 20% 평가를 받으니까 또 본인이. 경선에 확고하게 이긴다는 보장도 못하고 이러니까 많이 뭐 본인이 불편했던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국회 부의장하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. 그걸 뭐 그 인정하고 그냥 경선하시거나 또 후배들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당을 탈당하니까 좀 뭐 안타까웠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물론 뭐 본인은 치욕스럽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지키면서 끝까지 오늘 도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 이번에 어떻게 결과가 뭐 불이익을 당하고 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본인은 그래도 당에 남겠다고 그랬거든요. 이런 선택이 도리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멋있어 보이지 않은 멋있다는 표현보다 더 뭐 원칙적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유치원 3법하고 박용진 의원이가 상임위를 같이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래도 입법 활동은 꽤 괜찮게 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평가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일부 부분에서는 좀 그 뛰어난 부분을 보여준 적이 있어서 좀 안타깝네요.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러니까 당을 탈당하면서 뭐 사당화 얘기를 하고 뭐 심지어는 뭐 오늘 또 이수진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. 어제 이수진 의원 있지 않습니까? 동작에. 동작 이수진. 이수진 의원은 그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이선 후퇴라. 그걸 단체방에 올렸다면서요. 의원님도 계시는 그 단체방에. 단체방에 올랐던 것 같아요. 자주는 못 들어가고 하루 한두 번 정도 들어가는데 아마 이제 이수진 의원하고 경쟁자가 저쪽은 나경원 전 의원이잖아요. 근데 뭐 이제 이수진 의원이 4년 전에는 어쨌든 같은 판사 출신을 압승을 했는데 흐름 때문에 이번엔 좀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좀 간간히 들렸었죠.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 당에 공관위가 했는지 아니면 뭐 민주연구원에서 했는지 그것도 제 상기관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최근에 거기에 이제 나경원을 상대할 뭐 후보, 뭐 전현희 전 의원 또 추미애 당대표 이런 분들을 그 이렇게 포함시켜서 여론조사한 거에 대해서 이수진 의원이 좀 불쾌감 발끈했다 하더라고요. 그 경쟁력 조사하는데 안 들어가면 당에서 배제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당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 점 때문에 이제 발끈해서 오늘 그렇게 그 글을 하나 올렸어. 저도 봤는데 참 그래서 공천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공관위가 자료와 객관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 하지만 또 뭐 당대표 지도부가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거든요. 총선 승리를 위해서요. 그 역할을 이상하게 하는데 그 뭐 정말 그것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굳이 뭐 당대표나 최고 지도부 필요 없죠. 맞습니다. 그래서 당대표가 어쨌든 설득해서 이렇게 좀 불출마할 분들을 설득도 하고 또 어떤 곳은 재배치를 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정무적인 역할이거든요. 근데 막 언제 이제 비공개 회동을 했는데 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그 핵심 어쨌든 공식 당 지도부에서 수석 부총장 뭐 조직 부총 이런 라인이 아닌데 있어가 뭐 했다고 그러는데 뭐 국회의원 사선하신 중진이 그 모임에 그 지나가다가 뭐 의원님도 들어오셨죠 뭐 이렇게 해서 인원하는 게 뭐 저는
이상하지 않다고 이상하지 생각합니다. 그런데 그건 이제 시비를 걸라 하면 그것도 시비가 걸리는 거죠.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민의힘도 보면요. 지금 그 낙동강 벨트도 그렇잖아요. 당신 일로 가세요. 이것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시해서 했겠죠. 장동혁 사무총장 얘기를 하긴 했지만 누구는 또 이쪽으로 교통 정리하고 누구 나오지 마세요. 이런 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. 공청 과정에서 정무적 판단을 해서. 근데 그게 이상하거나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쾌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?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과도하게 막 저 종편에서 비판하는데 그러니까요. 그건 정파적 이해를 관계 비판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어느 당이든 당연히 그렇게 하죠. 한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맞아요. 손 들어주고 원희룡 장관 데리고 가서 또 얘기하고 그러면 그랬잖아요. 저 계양갑에서 그 준비한 윤 후보라고 맞아요. 계시고 있죠 그분. 지난번에도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한 10%밖에 차이 안 났어요. 맞아요. 큰 산처럼 40% 가까이 했을 거예요. 그런 사람 다 그냥 그렇죠.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죠. 마포에서 그 김수환 국회의장 아들 김성동인가요? 선동 김선동인가요? 그분. 김성동일 거면 김선동 씨는 저 노봉 쪽이고. 그렇군요. 김성동. 김수환 국회의장 아들이라던데 그 뭐 8년 준비했는데. 그러니까요. 이번에 이제 세 번쯤 떨어지셨는지 계속 한 지역에 세 번쯤 낙선하면 경쟁력이 없다 해서 아마 그 안 주고 다른 사람으로 배치했는지 모르겠어요. 그걸 확인해 봐야겠는데. 그런다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근데 그렇게 다 하면서 민주당이 하는 것만 가지고 무슨 이게 사천이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저쪽에도 보니까 해운대 그 주진우 비서관 맞아요. 같은 바로 그냥 바로 그랬죠. 공천하고 그렇습니다. 사상구에도 보니까 김대식 전 그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뭐 맞습니다. 경남정보대 총장인 가시는 그렇습니다. 그분인데 그분 또 단수를 했더라고요. 장제원 의원에 가까운 분 아닌가요? 예, 그쪽 재단에 동서재단에 그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. 그게 이제 사상의 구청장 송숙희라고 있었는데 그분 엊그제 기자회견도 했었더라고요. 그냥 반발해서 단수 줬다고. 근데 그런 건 언론에 잘 안 나오잖아요. 그냥 뭐 종편은 민주당 것만 가지고 사사건건 그냥 아무래도 이제 경남이 있으니까 양산이 이제 부산 경남인데 부산 울산 딱 사이에 있거든요.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부울경 PK 소식은 잘 듣는 편인데 뭐 중앙 언론은 안 나왔지만 지방 이제 KNN 이런데 뉴스에 나왔었어요. 송숙기라고 구청장을 2번인가 한 번 하신 분이 있는데 경쟁력도 있는 걸로 나오던데요. 약간 그분이? 그 우리 배재정 의원하고 거의 저 동률 비슷하게 나오니까. 김대식 그 총장은 지금 우리 엊그제 조사에는 아마 거론이 많이 안 돼서 근데 우리 배재정 의원 후보가 좀 더 배재정이 지금 확정되진 않았나요? 네, 뭐 그런 것 같죠.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그 여론조사에 배재정 저 위원장이 꽤 괜찮게 나왔던데 정식으로 또 나오면 잘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될지 모르죠.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그냥 공천해버리는. 그러니까요.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건 정말 참 누워서 침 뱉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